지난 2일 밤 부산 기장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감식 결과 에어컨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지에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그로 인한 화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아닙니까? 전문가와 함께 이 에어컨 화재 원인부터 대처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 소방청 발표를 보면요, 폭염특보가 발효되기 전보다 특보 발효 이후에 화재 발생 건수가 38%나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더위와 화재 발생의 연관성 이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폭염특보 발효 전에는 네. 일일 평균 화재가 한 71건이었는데요. 네. 발효되고 나서는 하루 평균 98건으로 전보다 거의 한 38%가 증가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원인을 보면 사실 냉난방기 과다 사용으로다가 이게 고온 건조한 환경 때문에 전선의 절연 저항도 감소하게 되고 접촉부의 온도도 상승하게 돼서 발화 가능성이 확실히 폭염이 있을 때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 아이고 여름철에 화재를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교수님, 에어컨 화재의 경우에 에어컨 본체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실외기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요 에어컨 화재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에어컨 화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0% 정도는 전원선의 연결부에서 접촉 불량이나 이런 게 주 원인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접촉부에 보면 뭐 먼지라든가 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전류가 누수되는 트래킹 현상 때문에 뭐 불꽃이 확산돼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기에서 뭐 모터 과부하라든가 뭐 압축기 내부에 열이 축적된다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도 발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에어컨 화재와 관련해서요, 어떤 경우에 특히나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지, 이런 날 이런 환경이라면 사용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한다, 불안할 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경우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그 두 가지 정도 일단 자연적인 환경이랑 인위적인 환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연적인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기가 직사광선 아래서 실외기 주변 온도가 한 60도 내외로 다 상승하게 되면 예. 사실 발화 위험성이 엄청 커진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인위적인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사람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건데, 가령 환기가 불량한다든가 실외기실에 뭐 짐이 적재되어 있고 실외기실이 밀폐되어 있다든가 또는 뭐 실외기 주변에 뭐 먼지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든가 또는 우리 전선이라든가 접촉부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오래돼서 좀 사갔다든가 또는 멀티탭에 뭐 에어컨을 꼽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화재가 날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예, 지금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집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어컨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점검해 봐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5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전원 플러그나 케이블에 피복이 갈라지거나 색깔이 변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외기를 벽체에 너무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cm 이상 벽에서 이격이 되고 실외기 주변에는 뭐 세탁물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뭐 박스라든가 이런 걸 치워주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놔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실내 필터도 그렇고 실외기도 그렇고 거기에 뭐 먼지가 쌓인다든가 이러면 좀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먼지를 자주 털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20분간 시험 가동을 하면서 거기 계셔서 뭐 이상한 냄새가 나진 않는지, 타는 냄새가 나진 않는지, 이상한 소음이 들리진 않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이상한 걸 알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멀티탭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고용량의 단일 콘센트 하나만 사용하셔야지만 나중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 5가지 정도 짚어주셨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전선 뭐 변색 있는지, 실외기 틈 충분히 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먼지 같은 것 좀 쌓여 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시험 가동하시면서 소음이나 냄새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멀티탭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교수님,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화재가 났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처법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기계 자체에서 불이 날 수가 있고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이 나더라고요. 이 두 경우의 대처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실외기라든가 에어컨 모터라든가 이런 기계부에서 발화 시에는 사실
주 차단기를 내려서 일단 전원을 끊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가정에 있는 빨간색 그 ABC급 소화기로다가 네. 빨리 불난 곳에서 분사를 해서 초기 진압을 일단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또는 이제 그게 아니고 멀티탭에 아까 꽂지 말라고 그랬는데 멀티탭이나 이런데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네. 집에 있는 어떤 소화기로다가 빨리 진화를 시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119에 가장 먼저 이제 신고를 해서 네. 전문적으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나중에 빨리 대응이 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 손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경우 소화기 등으로 화재가 초기에 잡히면 다행인데 예. 만약 초기에 잡히지 않고 번졌다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아파트 화재가 진짜 무서운데 대피하지 말고 집 안에 화장실 등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빠르게 대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집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대피하라는 게 매뉴얼이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소방청에서도 아파트 화재 대피 매뉴얼이 바뀌어서 무조건 대피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대피를 하는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매뉴얼을 좀 손질을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길이 뭐 천장에 닿는다든가 1에서 2제곱미터 이상 번지면 사실 우리가 소화기를 끄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때는 낮은 자세로다 일단 비상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시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굴뚝 효과 때문에 연기 확산이 돼서 엘리베이터 말고 꼭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복도나 계단이나 이런 연기로 다 막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발코니라든가 욕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사실 소방이 7분 안쪽으로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틈에 젖은 수건으로 막고 계속 물을 뿌리게 되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차단을 하면서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소방이 올 때까지. 네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평상시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피난 공간은 어디인지 또는 옆에 뭐 격벽 같은 걸 하고 나갈 수가 있는지 또는 소화기라든가 뭐 비상 조명 등 이런 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미리미리 이제 우리가 익혀두는 게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평소에 만약에 상황을 가정해서 대피 매뉴얼을 좀 집마다 개인마다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장군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요. 이게 화재 직전에 아파트에 수차례 정전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정전이 화재 신고가 되기도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분들은 정전이랑 화재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니까 잘 모르게 되는데 사실 기장군 아파트 화재 발생 2-3시간 전에 이미 뭐 2-3차례 정전과 또는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복전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은 뭐냐면 가령 정전이 일어나는 건 거기 과부하라든가 뭐 단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불이 나가니까 이제 다들 민원을 넣으니까 또 인위적으로다가 좀 불을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뭔가 어딘가 또 단락이나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가 또 나가게 되고 또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는 약간 전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전조 현상처럼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은 연속적인 정전이라든가 복전, 즉 전기가 나가고 전기가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 되면 내부 회로의 어떤 열화로 인해서 아크, 단락 이게 이미 진행 중인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를 화재 경보 신호로다가 간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더라도 우리 아파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각별히 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뭐 소방서에 연락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좀 조치를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에어컨 사용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이 콘센트를 꼽을 때 여러 개의 멀티탭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꼭 고용량의 단일 콘센트로 사용을 하셔야지만 그 화재를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지켜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